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한 원소의 생성인데, 우리가 지금 배운 거가,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원소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건데, 지금 만들어진 원소는 딱 두 개밖에 없죠. 수소, 헬륨. 오케이?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어. 근데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나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철과 산소. 자,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산소, 탄소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아요. 기타가 2%밖에 안 돼요. 우주 전체로 봤을 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야. 헬륨 다음부터의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얘기죠.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하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가 생성됐다.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들은요, 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 별이 탄생하는 곳 성간물질. 자, 이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옆에 나와있죠.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 희박하게 분포하는 기체와 티끌들. 자, 이런 티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밀집되어 있네. 자, 성간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밀집된 성운 내부에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 밀도는 크고 온도는 낮아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성운 내부에서 원시별이 생성되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별이 탄생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순서 볼게요. 자, 성운을 형성해요. 여기 지금 수소, 헬륨 등의 성간물질이 모여가지고 밀도가 큰 가스 구름이 중력 수축하여. 그러니까 밀집된 곳이야. 자, 밀집된 곳은 밀도가 크면은 밀집된 곳에서는 중력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애들은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고 있게 되는데, 밀집된 곳에서 더 센 중력이 나타나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걔네들이 끌어당겨지는 힘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개의 성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점점 모이다 보니까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상승하게 되는 거야. 자, 아까 이 별이 탄생하는 곳이 밀도는 크지만 온도는 낮은 곳이라 그랬잖아. 자, 이래서 밀도는 크지만 온도는 낮은 곳에서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원시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되면서 밀집되면서 온도가 상승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뜨거워진 애들, 초반에 뜨거워진 애들을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표 한 번은 여기 있죠. 1000만 켈빈. 자, 1000만 켈빈 때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수소핵 융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소핵 융합은 밑에서 이제 얘기할 거야. 자, 이렇게 수소핵 융합이 나타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옆에 원시별은요, 그냥 온도가 상승한 별이고요. 별은요, 핵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애예요. 스스로 빛을 막 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이 별을 이때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이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빛이 방출하는 천체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 주계열성이 나타나게 되려면요,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해서 수소들이 결합을 해야 돼. 근데 수소 몇 개가? 4개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헬륨 몇 개를?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드는 거죠.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든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수소 원자핵 4개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질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 원자핵 4개가 이제 결합을 했잖아. 근데 그 4개의 질량하고요, 그 다음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을 비교하면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더 작아.
자, 이게 작다는 얘기는 질량이 감소한다는 뜻이죠. 근데 질량이 감소하면은요,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방출해요. 자, 에너지 방출. 자, E는 MC 스퀘어 경 들어본 적 있죠? 특수산백성 이론에서 나오는 질량과 에너지 등가 원리인데, 여기 지금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질량과 에너지가, 자, 물질은 질량의 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질량이 감소하면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돼서 방출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친 것보다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 감소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을 하려면은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된다고? 대략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자, 아까 이 원시별에서 점점 모여드는 이유가 뭐였어? 중력 수축 때문에 그런 거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되어지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모여지려는 힘이 있는데, 가운데서 이제 뭐 하고 있어? 수소 핵 융합에 의해 가지고 방출하는, 밀어내는 힘이 생기지.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같아지는 힘의 평형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압력과 안에서 밀어내는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졌어. 그러면은 별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별이 형성되는 거네요. 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으로 지내게 됩니다. 이유는 알겠죠? 수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계열성 수명 한번 볼게요. 이 질량이 큰 별이 있고 질량이 작은 별이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질량이 크면 수소가 많으니까 오래 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질량이 큰 애들이 이 반응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태양과 같은 이런 작은 애들은 약 50억 년 정도, 50억 년 정도의 융합 반응이 끝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수소 핵 융합에 의해서 헬륨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 대부분의 별들이 이제 그 반짝이는 별들이 대부분 이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인데요.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요, 별의 내부의 핵융합에 의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하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별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아서 생각을 해줘야 돼. 질량이 태양 정도로 이렇게 작은 애들은요, 지구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와 산소까지 생성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죠. 근데 주 재료인 수소가 다, 중심부에서 수소가 다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다 쓰고 이제 헬륨만 남아있는 상태네, 중심부는. 그러면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 내부 압력이 약해지겠죠. 오케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중력에 의한 수축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심부는. 중심부가 중력에 의한 수축이 쭉 되잖아. 그럼 이제 온도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는 거죠. 수축되니까. 자, 수축되면서 헬륨이 핵이 되면서 핵융합이 멈춥니다. 중심부는 수축하여 온도가 상승해요. 근데 주변부는 어떻게 돼? 주변부는. 중심부는 수축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여기는. 근데 주변부는 어떻게 되겠어? 주변부의 온도는 높아지니까, 뜨거워지니까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주변에서. 그러면 그거에 내부 압력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다시 팽창이 되죠, 주변부는. 중심부 수축, 주변부 팽창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바깥층은 가열되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별이 팽창해서 크기가 커지게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별이 커지네. 커지다가 가운데 있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가 생겨요. 언제냐? 수축하다가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헬륨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탄소를 만드네. 산소나 산소를 만드네. 자, 그러다가 헬륨 고갈됐어. 그러면은 탄소 핵이 생성되겠죠? 자, 탄소 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상승하지 못해요. 왜? 질량이 작은 애잖아. 그래서 탄소들이 수축하다가 온도가 탄소들이 결합할 만큼의 온도까지 못 올라가. 그럼 거기서 끝인 거지. 그래서 중심부는, 별의 중심부는 이렇게 핵융합 끝나고 수축만 하고요. 바깥쪽은 팽창만 하다가 성운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요, 주계열성 단계일 때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었죠. 자, 주계열성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헬륨이 탄소나 산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탄소나 산소로 바뀌었다가요, 얘네들이 더 이상 이제 그 헬륨 핵융합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요, 더 이상 탄소 핵융합이나 산소 핵융합은 안 일어나. 질량이 작은 애들이니까. 자, 그래서 가운데는 온도가 자, 수축되다가 중심부는 수축이 되고 주변부는 팽창하다가 뻥하고 터지면서 이런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에서 원소가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런 행성상 성운에서는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을 방출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다음. 이번에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야. 엄청난 거지. 태양보다 질량이 엄청나게 큰 거야.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여전히 수소핵융합을 해요. 자, 똑같아. 이것도 역시 비슷해. 수소핵융합을 하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헬륨으로 되고 나면은 주계열성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중력이 수축하죠.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1억 켈빈에 도달해가지고 헬륨들이 이제 결합해서 탄소를 만들겠죠. 그러다가 탄소를 만들다 보면 이제 또 끝났어. 그럼 이제 또 수축하겠지. 그럼 온도가 또 높아지겠지. 그래서 탄소 핵융합도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게 끝났어. 그럼 또 수축하겠지. 온도가 높아지겠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은 점점 질량이 큰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까지 만들어지느냐? 여기 체크해. 철까지 만들어져요. 자, 수소, 다음에 헬륨, 다음에 뭐 탄소, 다음에 뭐 산소, 다음에 뭐 규소, 다음에 뭐 철까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철까지만 생성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밑줄 한번.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철의 원자핵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요거 다음부터는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철까지 만들어지면은요,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나. 뭐만 있어? 수축만 있어. 수축하는 거야. 자, 수축하다가 온도 높아지고 밀도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져버리네. 그 터져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초신성 폭발,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야. 초신성이 폭발을 할 때 그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져요. 이때.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더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들은요, 중심부까지 철까지 생성되면 급격히 수축하다 폭발을 하는데, 자, 이 급격하게 수축하다 폭발을 할 때가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별표 한번 이제 각각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태양 정도의 별이나 태양 10배 이상의 별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주계열성이에요. 자, 그 다음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서 태양 정도의 아이들은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점점 커진다 그랬죠? 그때를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적색거성. 자, 적색거성이라고 하고, 이 적색거성 다음에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줘. 자, 행성상 성운 같은 경우에는 적색거성 다음에 이제 탄소 핵융합 안 일어나고 가운데가 수축하면서 주변부는 팽창하면서 그 팽창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행성 모양의 성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수축하면서 밀도가 큰 천체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보다 10배 이상인 애들은요,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이 돼요. 초거성. 철까지 만들어지면서 계속 팽창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초거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요, 뻥하고 폭발을 하네. 그게 초신성이에요. 자,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가운데가 폭발 후에 중심부가 수축해서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성자별. 또는 폭발 후에 남은 중심부가 수축하여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중력이 매우 큰 천체를 만드네. 그게 블랙홀. 오케이. 자, 결국에는 그 별이 일생을 가면서 나머지 원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의 일생에서. 자, 그래서 별의 일생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요. 몇 가지 됐니? 한 페이지인데 할까 말까. 자, 보자. 우리 그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 생성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그 별에서 별이 탄생을 하면서 안에서 어떤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자, 태양 크기 정도 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주계열성 이후에 이제 중력에서 중심부에서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이 수소들이 헬륨으로 모두 바뀌고 나면은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이 못 일어나죠. 그러면서 다시 수축을 하게 된다 그랬죠. 자, 이 수축을 하는데 겉부분은 팽창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단계를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적색 거성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헬륨들이 핵융합이 일어나요. 자,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제 탄소라든가 산소와 같은 원소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겨? 여기. 자, 적색 거성 단계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 나오고요. 그 다음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이 돼가지고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양보다 10배 이상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헬륨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헬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심부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헬륨 핵융합, 그리고 나서 뭐 산소 핵융합, 그리고 나서 뭐 규소 핵융합,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중심부가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핵융합이 멈춘다 그랬죠. 그러면서 수축하다가 뻥하고 터지면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지금 10배 이상인 별 주계열성, 그 다음 이 주계열성 단계는 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단계야. 자, 그 다음 여기는 초거성이라고 해. 자, 태양 정도 크기에 되는 애들은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애들은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초고성 단계에서 이제 철까지 핵융합이 일어나고 나면은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나면서 수축하면서 뻥하고 터져버려. 자, 그게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죠. 이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요때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 이제 중성자별이 되거나 또는 블랙홀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일생을 마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태초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외의 원소들은 별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어. 자, 그럼 이제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태양계의 형성이에요. 이 태양계 물질 기원이라고 돼 있죠. 태양계 물질들은요, 이 주변에서 이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지구에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왜 생겼는지에 설명이 되거든. 자,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50억 년 전,
우리 은하 나선팔에서 태양계 성운이라고 돼 있죠. 태양과 성운이 수축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 단계 잘 봐. 태양계 성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초신성이 폭발했어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생긴 충격에 의해서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한쪽이 밀집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밀도가 큰 부분에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커짐으로 인해서 질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중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수축이 일어나. 자,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에 의한 회전에 의해서 이제 회전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 중심부에서는요,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서 원시 태양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에 점점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워지고 원시 태양이 형성되게 되는 거고요. 자, 성운이 수축하는데 이때 수축을 하면 할수록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면서요,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회전하다가 팔을 오므렸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도는 것과 마찬가지야. 자,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게 되고요. 원시 태양 주변부에서 물질이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납작한 원시 원반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원시 원반 형태가 되면서 이런 회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태양 자전 방향하고 그 다음에 행성들의 수금지와 목토천의 얘네들의 행성들의 그 공전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에서 회전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원시 태양이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돼요. 계속 이렇게 수축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원시 원반은 회전하는 동안에 여러 개의 큰 고리를 형성해. 여기 보이죠? 고리들을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리에서는 기체와 티끌들이 뭉쳐지면서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옆에 미행성체, 태양계 성운 고리 내에서 원시 태양 주위를 도는 기체와 티끌이 충돌하면서 성장하는 작은 천체들. 자, 이런 미행성체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요, 원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원시 태양은 계속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 이상 되면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주기열성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서 태양이 되는 거죠. 원시 태양에서 태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런 미행 성체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충돌이 이루어지면서 원시 행성이 돼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죠? 원시 태양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토천의 그 기초가 되는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 순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태양계 성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계 성운 구성성은 현재 태양과 같이 98%의 기체와 약 2%의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름이 7000에서 2만 AU로 현재 태양계보다는 훨씬 컸어요. 태양계보다 훨씬 컸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은 이제 행성들이야. 우리 행성을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눠 놓잖아요. 이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석 성분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기체 성분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온도가 높아. 그러니까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 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철, 니켈, 규소와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성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지구형 행성이 되었다. 근데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으로부터 먼 곳에서 온도가 낮으면서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 가벼운 애들이 응축돼가지고 미행성체를 형성했어. 자, 이 가벼운 애들이 미행성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 수소나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들을 끌어당겨서 크기가 거대한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거대하죠. 지구형 행성은 크기가 작고요. 자,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인데요. 이것도 별표 딱 한 번만. 자, 원시 지구의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지구는 점차 형성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미행성체, 작은 행성체들이 이렇게 그 길이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꽝꽝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 중에 이제 큰 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원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궤도를 돌면서 지구의 공전 궤도 그거를 돌게 되면서 이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하네. 지금과 같이 따지면 원자폭탄이 계속 터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열에 의해 지구 전체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규소와 산소와 같은 가벼운 아이들은 떠오르고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은 중심부에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즉 처음에 이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요. 무거운 애들은 중심부로 모이게 되는 거. 밀도가 큰 애들. 그래서 철과 니켈과 같은 애들은 이제 중심부에 모이게 되고 규소산소와 같이 가벼운 애들은 겉부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진 않겠지. 점점 미행성체들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 지표가 냉각이 돼요. 그러니까 식는 거죠. 열을 발생시킬 애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 냉각이 되면은요, 이제 뜨거웠던 표면이 점점 식으면서 단단한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돼가지고 비가 돼서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빗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를 만들었어요. 자, 미행성체 충돌이 감소하면서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 원시 바다에서 이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지금과 같이 진화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보다 크기가 작은 까닭 한번 읽어봐줘. 태양에 가까운 농도점이 높은 무거운 원소가 주로 남았는데 이거 양이 적죠, 그죠? 가벼운 애들, 수소헬륨과 같은 가벼운 애들은 양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적은 애들이 주로 뭉쳐지기 때문에 지구형은 작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성분의 변화 보시게 되면요, 탄생 초기에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등이 있었고요. 가벼운 수소는 달아나고 수증기는 비가 돼서 내리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았어. 그러니까 초창기에 있었던 대기 성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광합성 생물 출현하게 되면서요. 산소가 대기 중에 증가하는 거. 처음엔 없었어. 그런데 산소가 점점 증가하면서 현재는 질소와 산소가 가장 많고요. 자, 원시지각 형성되기 전에는 비가 내려도요. 비가 내리긴 내렸어. 근데 표면이 너무 뜨겁잖아. 어떻게 되겠어? 다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겠죠? 표면이 식어가지고서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바다와 같은 물이 모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자, 개념 확인 가보자. 자, 개념 확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해가지고 수소헬륨보다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야. 지구와 생명체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얘들아?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니?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그쵸, 철이죠. 그 다음이 산소예요.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산소, 그리고 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서 수소 헬륨보다는요, 무거운 원소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오케이? 우주로 따지면 수소 헬륨이 절대적으로 많죠. 근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더 많아요. 자, 별의 탄생.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중력 수축으로. 별은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원시별 같은 경우는 중력 수축에 의해 가지고선 온도가 높아졌었고요. 별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방출했었죠. 자, 주계열성이라는 거, 주계열성 단계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생성되고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크기가 일정한 상태. 자,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밀어내는 힘과 그 다음 내부 압력과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중력과 평형을 이뤄서 일정한 모양, 크기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별의 어디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거죠. 별 내부에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고요. 태양 정도의 질량은요, 헬륨, 그 다음에 탄소, 산소가 형성되는 반면 10배 이상 큰 별은요, 점점 무거운 원소로 가서 어디까지? 철까지 생성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초신성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거죠. 초신성 폭발. 자, 태양계 형성인데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요.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에서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원반에선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거죠. 자, 지구 형성은요,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요. 마그마 바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멘틀과 핵 형성하고 원시 지각과 바다를,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라는 것까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자. 자, 먼저 7번까지 답을 먼저 해보자. 1번에 가는 철, 산소, 나는 산소, 탄소. 자, 2번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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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3번에 A가 내부 압력이고 B가 중력이죠. 4번에 O, X, X. 5번에 달아나가. 6번에 낮은 목성형. 7번에 가다 나라. 여기까지 혹시 질문? 2번에 3번이요. 자, 원시별 중심부 온도가 1000켈빈이 되면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랬는데 1000켈빈이 아니라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에요.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뒤에 거 문제 한번 해보자. 자, 내신 만점 문제하고요, 실력업 문제까지 한번 쭉 해주세요. 자, 1번부터 7점 하자. 자, 1번에 4번, 2번에 1번, 3번에 니은 디귿, 4번에 3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여기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틀린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줘. 5번에. 자, 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A가 내부 압력이고, B가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이 되는 거예요. A는 별을 팽창시키는 힘이야. 자, 지금 여기는 BA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수축이 아니라 A는 팽창시키는 힘이야. 그죠? 자, 그 다음 3번에는 B는 핵융합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는 A예요. A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고, B는요, 중력은 뭐에 의해서야? 중력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니? 얘들아? 질량 때문이야, 질량. 오케이? 질량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거야. 4번은 주계열성 상계에서는요, A와 B가 평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크기를 이루고 있는 거고요. 자, 5번에 중심부 핵융합이 멈추면 A가 B보다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그 내부 압력 같은 경우는 핵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그게 멈추면은 A는 작아져.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중심부가 수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심부는 수축되고 주변부는 팽창하는 거야. 왜 주변부는 팽창한다고? 요 주변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팽창한다. 이때 단계를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는 초거성 단계.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또 6번까지 중에 또 질문 있니? 없어요? 7번 가보자.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10번에 기억 디귿, 11번에 4번. 여기서 질문 가보자. 8, 10, 11. 또 없니? 7번. 자, 7번부터 할게요, 그럼. 자, 7번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가 중심부의 헬륨량이 증가를 하겠네요. 왜 가 중심부의 헬륨량이 증가하긴? 지금 여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수소 핵융합은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륨량이 증가하는 거 맞고요. 별의 크기는 가보다 나에서 커진다. 이게 지금 헬륨 핵융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적색 거성 단계가 되는 거야. 적색 거성. 자, 헬륨 핵융합이 가운데선 일어나게 되고요. 주변부에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이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다 이후에 중심부에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다. 이거 태양 정도인 별이에요.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애들이면 철이 맞아요. 근데 태양 정도의 크기에서는요, 누가 만들어져? 탄소,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별 내부에서 주기혈성 이후에, 주기혈성 이후에 생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했는데, 철이 만들어졌어요. 제일 마지막 단계죠. 그죠? 철 만들어지는 건. 자, 그 다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이거는 수소 핵융합 다음이 헬륨 핵융합이겠죠. 자, 그 다음 헬륨 핵은 중력 수축하고 바깥쪽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다가 먼저겠죠. 왜? 수소 핵융합이 다 끝나면은요, 헬륨만 남아, 저기 핵 부분에 헬륨만 남아. 그래서 핵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서 주변부는 수소 핵 융합 반응에 의하여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다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중력 수축하다가 온도가 1억 켈빈쯤 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나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러다가 계속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중심부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철까지 만들어지는 건 태양 정도가 아니에요. 태양보다 10배 이상 큰 별이야. 자, 그 다음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아니라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그 다음 10번에는요. 초신성 폭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 중심부에서 핵 융합이 멈추면, 그러니까 이거 뭐까지 만들어졌다고? 철까지 만들어졌다고. 그럼 철까지 만들어지고 나면 철은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중력만 남아. 그러니까 중력 힘에 의해서 수축되는 거야. 그러다 뻥 터져버리는 거죠. 그게 초신성이에요. 기억 맞아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합성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 때는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그때의 높은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앞에서 핵융합들은요, 전부 다 에너지를 방출해요. 질량 차이에 의해서, 핵융합이 되면서 질량 차이에서 에너지를 방출했었어, 계속. 근데 철까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얘네들이 철들이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없거든. 더 무거운 원소가 될 때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근데 그 에너지 어디서 나와?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 에너지가 이때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 흡수예요. 자, 그 다음에 금, 우라늄과 같은 애들은 이때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에는요. 옳은 것은 4번에 탄소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내부에서 생성됩니다. 그쵸? 4번이 옳은 거고요. 자, 1번 철, 별 내부에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죠. 그래서 틀렸어요. 수소는요. 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 생성된다는 말도 안 돼요. 헬륨은요, 빅뱅 우주 초기에 핵 합성으로만이 아니라 별 안에서도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5번은요, 구리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의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12번에 4번, 13번에 5번, 14번에 1번. 여기서 질문 없니? 없어요? 오케이. 자, 15번이에요. 자, 15번 정답이에요. 보세요. 원시별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되고 주계열성 이후에는 주로 핵 융합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 발생해요. 근데 주계열성 이후부터는요,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차이야. 자, 16번은요. 자, 주계열성 이후에 크기가 일정한 까닭은 요거죠. 별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크기가 증가하는 까닭은 뭐예요? 중심부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내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별이 팽창하여 크기가 커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주계열성 중심부에서는요, 그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부 압력이 커지게 되는 거. 그러면서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 17번에는 16번 나의 그 중심 부위 바깥쪽이야. 바깥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줘야 돼. 바깥쪽. 오케이. 자, 17번에는 이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죠, 철. 자, 철이 가장 무거운 원소가 됩니다. 됐니? 자, 그래서, 초신성 폭발할 때 원소가 우주로 방출된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초신성 폭발 때 방출된다라는 거. 자, 18번은, 철이죠.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됐니? 자, 19번은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납작한 원시 원반 형태에서 미행성체가 형성, 그것들이 충돌하면서 태양계 행성들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이죠. 이별의 질량은 태양의 10배 이상. 17번에 질량은 태양과 비교해보자 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이 10배 이상이고요. 그 다음 원소가 어떻게 우주로 방출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원소가 우주로 방출된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어?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번에는 실력 업도 채점해볼까? 23, 53. 자, 여기서 질문. 여기 질문이 없어? 실력업이 더 쉬웠니? 오케이.